그냥 갈까? 안녕하세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 정재현입니다. 푸드라이터라는 음식 작가인데요. 음식에 대한 좀 더 긴 호흡에 깊이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직업입니다. 오늘 첫 시간 고민 끝에 골라본 첫 번째 아이템은 라면. 라면이라는 거는 먹으면서 내가 내 몸에 좋은 일을 했어? 오늘 라면으로 한 끼 먹었으니까 좀 든든하고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니죠. 라면 먹었는데 막 누가 자랑스러워하거나 옆 사람이 막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많이 먹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 언론에서 항상 그거 좀 부추깁니다. 라면에 대한 건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몇 년 전에 회자가 됐던 게 뭐가 있냐면 라면이 소화가 안 된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실제로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라면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에서 만든 국수를 먹었더니 그거는 뭐 소화가 돼 있는 것처럼 그 동영상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거 오늘은 제가 라면 먹으면 그 면발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위장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사실이냐 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일단 제가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에요. 틀렸어요. 사실 그 실험이 정말 제대로 된 실험이고 라면이 정말 그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는 부른데 소화는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안 찌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신라대학교 이한승 교수님이 전에 지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어떤 각도로 비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면발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위는 라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 곡물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을 소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에 들어있을 수 있는 미생물들 이런 걸 살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곡물 소화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면은 위에서 머물면서 면발 중에 일부는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실제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보여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라면의 소화가 천천히 되느냐? 천천히 돼요. 라면만 천천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밀가루로 만든 다른 국수도 다 소화가 천천히 돼요. 밀가루로 만든 국수들이 일반적으로 밥이나 빵보다 당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당지수가 낮다는 건 뭐냐면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지수가 낮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당지수가 낮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라면은 튀기죠. 라면을 튀겼을 때 조리 시간이 분명히 더 짧아져요. 왜냐하면 물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리 시간은 빠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라면이 더 소화가 안 되거나 하진 않아요. 라면에 대해서 뭔가 괴담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펴시냐면 라면에 보존제, 식품 첨가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라면이 소화가 안 된다 또는 몸에 해롭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라면이 뭐 소화가 안 되고 면발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실험 결과가 인터넷하고 돌아다닐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산화 방지를 하는 성분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데 들어있는 양 자체가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있는 걸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물질을 만약에 찾아낼 수 있으면요 대박이고 그냥 그걸 넣어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밥도 짓고 라면도 만들고 하면요 다이어트 식품 하나 개발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들어있으면 음식이 좀 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라면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천히 소화가 돼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장점이에요.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건 그만큼 포만감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라면은 당지수가 낮게 나와요. 소화가 더디되고 당지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포만감이 오래 가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먹고 나면 배가 고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라면을 먹을 때는 반찬이 거의 필요 없고 밥은 분명히 당지수는 라면보다 더 높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반찬들은 많은 경우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일수록 소화가 좀 더 천천히 돼요. 그래서 함께 먹은 그런 다른 식품들 때문에 라면만 먹었을 때보다 반찬하고 밥을 같이 먹었을 때 조금 더 포만감이 오래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경우에는 라면을 먹을 때 항상 주의를 하는 게 사실 맛만을 생각한다면 라면은 그 자체만 끓여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달걀을 라면 국물에다 푸는 순간 라면 국물이 좀 쫀득해지면서 뒷맛이 안 좋아집니다. 라면은 물에다가 스프하고 라면 면만 넣어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저는 배고픈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면을 그냥 그렇게 먹으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항상 달걀은 하나 정도 풀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라면 먹고 뭐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 이게 다 국물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라면 먹고 나서 붓는 거는요 살찌는 게 아니에요. 붓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는 라면 먹고 나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분하고 염분이 붓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라면을 먹고 속이 불편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신데 그건 왜 그럴까요? 면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씹질 않아요. 다른 연구 결과에 보면요. 파스타를 잘게 잘랐을 때 어느 쪽이 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느냐 하는 걸 연구한 실험이 있거든요. 이 실험에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파스타를 쓰느냐 또는 파스타를 요리를 했다가 식힌 걸 먹느냐 아니면 따뜻한 상태일 때 먹느냐 이런 것보다 소화 흡수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파스타를 어느 정도 크기로 잘랐느냐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되고요. 속이 불편하지 않고 빨리빨리 삼키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씹고 먹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꼭꼭 씹어서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라면 같은 경우는 맨밥만 먹는 것보다는 라면을 먹는 게 당 지수가 낮아서 더 나을 수 있는 식품이다. 다만 라면을 먹을 때는 라면만 먹게 된다면 조금 포만감이 짧을 수 있고 라면이 마치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영양 강화 밀가루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라면 자체는 나트륨 문제만 빼놓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영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면에 대한 괴담은 앞으로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 식품일수록 괴담을 만들어내는 주어수가 있거든요. 식품괴담 타파가토제 정도에서 혹시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 식품 괴담 해결 원하시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빵빵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선물만 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